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 파고다 스타트에게 RC를 담당하고 있는 RC 미친 적중일의 라수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7월 30일 신토익 적중 특강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 제가 준비한 문제는 지난달 6월달 토요일 여러분들 기반으로 해서 요 문제 여러분들 7월달에 나오겠다라고 해서 하는 문제만 쏙쏙 뽑아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요 화면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요. 라셈의 적중 예언이라고 해서 첫 번째 명사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각 품사별로 중요한 거 있죠? 그걸 핵심별로 제가 쭉 여러분들 찍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부분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일까? 자, 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산일까? 불가산일까? 여러분들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사지선다행 중에서 두 가지가 나왔으면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반드시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지난달에 나왔던 문제는 명사의 기본적인 자리입니다. 뭐 명사를 수식하는 바로 형용사 뒷자리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온 게 여러분들 한정사죠. on, 더, 그리고 서유격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요런 자리, 요 자리가 이제 출제가 됐었고, 자, 그 다음에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가 바로 타동사 뒷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어? 뭘 먹어? 뭘? 이라고 해서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보통 밀주시면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사를 많이 합니다. 자동사라면 여러분들 부사를 쓰겠지만 타동사는 목적으로서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의외로 요 부분 많이 틀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는 가장 중요해 뭐다? 가산일까? 불가산일까?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명사 자리 요거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죠. 자, 1번 봅니다. 자, 1번 보니까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 A, B, C, D가 명사 어휘란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미주신 거 앞에 ensure, 확실해. 무엇을? 라고 해서 insure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가 되겠죠. 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 문제의 취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 A, B, C, D가 명사 어휘 문제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품사 문제였다면 예를 들어서 뭐 active, 뭐 activation, 그렇죠? activate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 자, 그래서 늘 오늘의 품사 문제는 내일의 어휘 문제, 오늘의 어휘는 내일의 품사 문제처럼 여러분들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insure라는 타동사의 목적이니까 명사, 그리고 A, B, C, D가 명사 어휘다. 그러면 요거는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어휘. 자, 그런데 벌써 이 명사를 답을 가르쳐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그쵸? with라는 거에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요. 한 번 궁합, 영원한 궁합입니다. 자, 동사가 가지는 여러분들 전치사가 명사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똑같이 가진다는 얘기죠. 자, with를 보자마자 여러분들 바로 답을 찍어야 되는 거. 자, 몇 번 되겠습니까? 자, 정답은 바로 C번 되겠죠. 자, 우리 자주 나오는 겁니다. comply. comply가 아니라 뭐란다? comply with가 되겠죠. 뭐뭐를 지키다, 준수하다. 자,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요. comply with든 compliance with든 자, 뒤를 보면 여러분들요. 지켜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규칙, 뭐 규정, 아니면 여기처럼 법 같은 거 말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C번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it is mandatory. 자, 의무적이라는 얘기죠. 자, it is mandatory 투부정사입니다. 자, 근데 여기 투부정사의 의미사인 주어 for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뭐가 의무적이냐? 모든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들은요. 자, 여기 트레이닝 세션에 참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를 확실하기 위해서? 뭐를요? 바로 수정된 여기 법에 준수하는 것을 확실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딱 보자마자 처음부터 읽어볼 필요 문제 없다. 자, 뭐 된다? with 보자마자, law 보자마자 바로 C번 찍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왕 여러분들 compliance with가 나온 마당에요. 우리 comply with, 뭔가를 지키다, 준수하다, 동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comply with랑 같은 거 뭐 있습니까? 그쵸? adhere to가 되겠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conform to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한 단어로 뭐랜다? observe가 되겠습니다. 요게 한참 잘 나온 적이 있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금 품사 명사로 나왔다. 요것도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compliance with. 정답 몇 번? C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보십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라셈의 적중 예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명사를 봤죠? 자, 두 번째 동사 1탄입니다. 자, 동사 문제 여러분들요. 딱 보자마자 어떤 문제가 나올까? 어휘 문제를 일단 제외하고 가장 좋아하는 거 토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몇 형식이냐? 2형식, 또 뭐 5형식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우리 4형식도 나온다는 얘기죠. 자, 2형식 여러분들 대표적인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요. 토익 공부하는 학생이면 2형식 그런다? 그럼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어떤 게 있습니까? 비동사. 어떤 동사? become 동사. 어떤 동사? remain 동사. 자, 이 동사는 대표적인 2형식 동사로서 뒤에는 주로 형용사나 분사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5형식 동사 들어갑니다. 토익이 사랑하는 5형식 동사. 바로 뭐죠? make라든가 어떤 거 있습니까? find, 또 뭐? live, 또 뭐 있다?
consider, 또 뭐 있습니까? keep 이란 동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동사? dim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 동사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형식 동사는 꽤나 많이 나옵니다. 어떤 동사가 있다? help라는 준사역 동사가 있죠. 얘는 목적어 다음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투부정사 아니면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오형식 동사. 바로 이런 거 있죠. 뭐 urge라든가 또 뭐 있습니까? 최근에 나왔던 cause라든가 또 뭐 있어요? expect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encourage라는 단어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뭐가 된다? 바로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쓴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등등등. 그래서 오형식 동사는 꽤나 많습니다. 근데 쭉 제가 써내려갔는데요. 자, 토익 공부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동사 모른다? 자, 문장을 절대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형식 동사 보셨습니다. 자, 사형식 동사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동사 이런 거 있죠. 주다 라고 할 때 give라든가 또 뭐 있습니까? send라든가 또 뭐 있다? offer 또 뭐 있다? grant 또 뭐라? award 이런 동사죠. 이런 동사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익 사용하는 동사 2형식, 4형식, 5형식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요. 동사 떴다, 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요걸 갖다가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1번 문제에서 comply가 아니라 comply with 어디에 추가돼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처럼 이런 아이들은 바로 자동사, 반면에 observe라는 아이는 뭐다? 바로 목적을 가진 타동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사, 타동사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번 문제 여러분들 can이라는 여러분들요. 조동사 뒷자리 동사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A, B, C, D가 동사 어휘 문제죠. 자, 여러분들 동사 어휘 문제가 나왔으면 여러 가지 뭐 2형식, 4형식, 5형식, 동사, 타동사를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동사의 성격을 보지 않고요. 무턱대고 해석만 해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 여기서 몇 번 할까요? 몇 번 하셨어요? 대부분 B번 아니면 C번 하고 앉아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여기 보니까 라운지가 나오죠. 또 자기의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라운지? 그래, 라운지는 뭔가 쉬는 곳이고 편하게 릴렉스하는 곳이지 라고 해서 B번, C번 하는데 자, 여기는 뭐가 됐습니까? 바로 라운지를 이라고 해서 얘를 목적으로 받는 타동사를 찾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라운지를 스테이 합니까? 라운지를 릴렉스 합니까? 아니죠. 라운지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디요? 바로 2층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을 목적을 받는 타 동사를 찾는 경우인데 자기 혼자 상상이 넓혀서 B번, C번 하지 말라는 얘기죠. B번, C번 자동사기 때문에 몇 번 되겠다?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이처럼 해석만 자꾸 들이대지 말고 이 문제의 취지를 간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낼 수 있는 문제, on the second floor, 1층, 2층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요, on이라는 정사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next는 여러분들 뭐뭐 옆이라는 뜻이고요. 2번의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됐으면 이제 다음 화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동사 2탄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건 동사가 토익에서 가장 사랑하는 2형식, 4형식, 5형식, 타동사를 보셨었죠. 자, 이번엔 동사 2탄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요,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동사 뜨자마자 시제, 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까 금방 풀어봤던 2번 문제는 A, B, C, D가 어휘 문제니까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A, B, C, D가 뭐 encourage, encouraging, encouraged 라고 해서 동일한 형태로 여러분들 물어보는 문제면 시제, 태만 따지면 됩니다. 자, 그중에서 여러분들 시제, 또 토익이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시제가 다 나온다기보다도 거의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문제? 때, 조건. 주절의 시가 미래일 때 현재 쓴다라는 요거. 그 다음 뭐다? 현재 완료. have pp랑 잘 쓰는 현재 완료가 또 시험에 잘 출제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태는요, 매달 출제됩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요, 몇 점? 지금 여러분들 한 문제는 못 고들어가는 겁니다. 태는 매달 출제됩니다. BPB라는 수동태 다음에 뭐가 나온다? 전치사. 또 뭐? 아무것도 없다. 또 뭐? 부사. 요것만 하셔도 못 고들어간다는 얘기죠. 심지어 올해 초반에는요, 요 문제가 무려 4문제가 났습니다. 그럼 졸지 여러분들 몇 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BPB 다음에 전치사, 또 뭐? 아무것도 없다, 부사. 특히 BP, 부사리. 요 문제 매달 나온다. 전치사 앞에 수동태 자리 나온다는 얘기죠. 심지어 파트 5뿐만 아니라 파트 6에도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동사 뜨자마자 시제태. 여러분들 핵심만 제가 찔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3번 들어갑니다. 자, 3번 보니까 여러분들 all tickets, 주어가 나오고 미춘자가 동사 자리죠. 이처럼 A, B, C, D가 refund 갖고 장난치는 문제 시제태입니다. 일단 all tickets가 복수가 되겠죠. 자, 동사 자리 못 들어가는 거 일단 C번 집어치운다. all tickets가 뭐가 됐습니까? 바로 복수니까 또 뭐 된다? A번은 안 되겠죠. 그럼 B번 아니면 D번인데 어딜 봐?
어딜 봐?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if가 나와 있죠. 사실 여러분들 if는 접속사, 주어, 동사. 자, 이미 여기 동사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다. 전치사가 있다. 자, 부사가 나온다. 무슨 태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수동태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수동태 몇 번밖에 없다? 자, 그렇죠. 몇 번? B번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좀 찜찜해. 그럼 해석해 보세요. 티켓은 환불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정답 B번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런 문제 안 냅니다. 자, 어떤 문제 낸다? will be refunded라는 수동태 미리 안 적고요. are refunded 적을래? 아니면 will be refunded 적을래?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뭐다? are refunded가 아니라 will be refunded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요? 왜요? 여기 보니까 조건이 나와 있죠. 혹시 조건을 나타낼 때 주절의 시가 뭐다? 미래라고 할지라도 뭘 쓴다? 여기 현재 쓴다는 얘기죠. 이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때 조건이라는 시제도 여러분들 표현하면서 수동태까지 표현한 문장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의 정답을 여러분들 무조건 B를 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면서 더불어 때 조건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3번의 정답 몇 번이다? 바로 B번 되겠습니다. PP, 전치사, 아무것도 없다, 부사. 요거 잘 기억합니다. 되죠? 자, 다음 문제 이제 4번 갑니다. 4번은 여러분들 지난달에 나왔던 어떤 변형 문제를 제가 변형시켜서 문제를 내봤는데요. 자, 요게 여러분들요 좀 잘 안 나왔던 패턴인데 이제 나왔다는 얘기죠. 이번에. 근데 학생들이 좀 체감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자, 일단 여기 부분은요. have, pp라는 여러분들 현재 완료 사이드라는 바로 부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에가 뭐가 난다? closed라고 해서 과거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나오고서 뭐가 된다? 현재 완료 사이드라는 겁니다.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since가 되어 있죠. 자, since 정리합니다. since 사실 여러분들 최근까지만 하시더라도요 since는 뭐 된다? 요거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다?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됐습니까? 이래로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때문에 될 때는 여러분들 품사가 뭐가 되죠? 그죠. 접속사가 됩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서요. 나는 토익을 공부했는데 지금 대답을 못한다? 그럼 토익 헛공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거는 토익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토익 공부를 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 때문에 될 때 접속사입니다. 자, 이래가 될 때는 뭐 된다?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셔도 여러분들요. since는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만 봤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만 해도 이 정도만 하셔도 문제 풀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since가 품사가 뭐다? 부사도 쓴다는 얘기죠. 뭐다? 과거랑 현재 완료랑 이렇게 아우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과거가 나왔죠? have pp 사이드라는 바로 현재 완료랑 잘 쓰는 거 바로 since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 여기 문을 닫았고요. 그 이래로 주구장창 관광명소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되겠다? since가 되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문제는요. 아마 좀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데 하면서도 이게 맞나? 라고 할 건데 왜? 우리는 since를 전접이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부사로도 사용된다라는 거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 몇 번이다? C번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됐으면 이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5번을 보니까 여기 뭐가 나왔어요? qualified candidates 주어고 미춘절 동사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뭐가 나왔어요? contact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어딜 봐요? 어딜 봐요? 수, 시제태가 되겠죠? 수가 candidates라고 복수가 나오는 게 몇 번? 바로 B번 탈락된다. 어딜 봐요? 뒤를 보니까 by라는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 아무것도 없다? 뭐가 됐습니까? 수동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수동태는 여기서 몇 번밖에 없어요? 역시나 C번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바로 몇 번이다? C번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아마 다 맞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빨리 풀란 얘기는 자꾸 해석하지 말고 by 전치사 보시면 바로 찍는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5번의 정답 C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 2단에서 여러분들 정리됐습니까? 수, 시제태, 시제에서 잘 나오는 거 현재 완료랑 때 조건. 그 다음에 수동태 뒤에 뭐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요. 되죠? 자, 다음 화면 갑니다. 우리 적중이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대명사는 여러분들요. 명사를 대시해서 받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대명사는요. 사실 인칭 대명사 소유격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구토익 때는 여러분들 매달마다 나오는 게 소유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토익으로 바뀌고 나서 여러분들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도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달에는 제1대명사까지 출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두루두루 대명사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들어가 보죠. 대명사 했다 그러면요. 사실 여기 무슨 대명사? 인칭 대명사. 딱 까놓고 얘기를 하면 무슨 격? 소유격이 가장 많이 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다? 주격, 목적격 순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다음에 제기대명사 들어갑니다. 우리가 self로 하는 거죠. 제기대명사는 그게 용법이 뭐다? 제귀, 또 뭐? 강조, 또 뭐 된다? 관용적인 표현이 되겠죠. 자, 지난달에 나왔던 여러분들 제기대명사는요. 바로 관용적인 표현. 전체사 뭐다? by, 또 뭐? for, 다음에 by oneself, for oneself라고 해 들어가는 거 있죠. 요게 여러분들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다른 용법도 출제가 될 수 있겠죠? 특히 강조용법 들어갑니다. 자, 강조용법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문장 끝에 미루쳐놨다. 문장 끝에. 자, 여기 뭐 된다? 바로 강조용법의 제기대명사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기대명사는요. 어디다? 타동사 혹은 뭐 된다? 전치사 뒷자리에 나오는 게 바로 제기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온 애가 누구다? 얘랑 같으면 바로 제기용법을 쓴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제기용법. 자, 어쨌든 제기대명사, 제기, 강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정대명사가 여러분들요 잘 안 나오지만 나오면 많이 틀리는 거죠. 최근에 나왔던 여러분들 부정대명사는 뭐 anyone, someone, everyone 요 정도가 출제됐으니까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시는 거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명사 문제 여러분들 어떤 문제 준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니까 여러분들 find 찾아 뭘 찾아 뭘 find란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죠. 자, 여기 find란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잘 들어간 게 뭐다? 주로 목적격이라든가 아니면 제기대명사 제기용법이라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보기에서 them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them은 없네요. 그럼 뭐가 있어요? themselves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는 뭘 받을까요? 여기 건축가들이 알아냈어요? 찾아냈어요? 뭐를? 이거를요. 이게 뭐가 됐습니까? 바로 have difficulty? ing가 나오죠. 뭐뭐 하는데 어렵다는 거죠. 자, 여기는 누구를 받느냐? 그들이라고 해서 them이 안 나오죠? 누구를 받겠습니까? 이 architecture, 뭐가 됐나? architect, 뭐죠? 건축가들이 자기 자신들이 어렵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들을 받는 뭐랜다? 바로 제기대명사의 제귀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 몇 번이다? D번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도요. themselves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같으면 themselves냐, herself냐, himself냐, 뭐 ourselves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architect 복수를 받기 때문에 D번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에 여러분들요. D만 답으로 할 게 아니라 뭐도 봐야 됩니까? 자, 또 보입니까? if, 때, 조건. 주절의 시가 뭐다? 미래라고 할 제로 뭘 쓴다고요? 현재 쓴다는 얘기죠. 자꾸 문제를 볼 때는요. 그냥 6번의 정답 D만 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내가 출제자면 어떤 문제를 낼까? 그런 거 보란 얘기죠. 그래서 if 보자마자 여러분들요. 때 조건 보이시죠? have difficulty, ing. 요것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6번의 정답 몇 번이다? D번 되겠습니다. 대명사, 제기대명사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요. 예언 뭡니까? 5번째입니다. 부사입니다. 자, 부사는요. 딱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딱 2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문제? 요거죠. 자, 일단 첫 번째 완전한 문장 여기다 적어볼까요? 자, 주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 완전합니다. 완전한 문장 뒷자리 무슨 자리다? 부사 자리라고 해서 이게 매달 출제 나오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이거로 나올 수 있는 거 요겁니다. PP 부사 자리. 우리 수동태 할 때 했었죠? 또 뭐 된다? 자동사 부사 자리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PP 다음에 부사, 자동사 다음에 부사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거 뭐 rise 다음에 뭐 increase 이런 거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간질 자리입니다. BPP라는 수동태 자리, have PP라는 이간질 자리,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게 부사 자리가 되겠죠. 여기는 지금 완전한 문장 뒤에 들어가는 부사 자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매달 출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대세는 바로 이런 거죠. 숫자나 수치 앞에 약, 대략, 거의라고 할 때 nearly, approximately, 여러분들 more than, over, 그래서 거의, 대략, 뭐뭐 이상이라 할 때 표현 숫자나 수치 앞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사는 딱 2문제, 완전한 문장 뒤에, 그 다음에 이간질 자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 7번 갑니다. 7번 보니까 여러분들 문장 끝에 increase 하고 여기다 뮤쳐놨습니다. 자, 완전한 문장이죠. 완전한 문장 뒤에 들어가는 여기 부사는요. 지금 ABC가 부사니까 여기 완전한 문장 뒤에 들어가는 부사는 뭐다? 문장 전체가 아니라 여기에서 가까운 동사를 꾸밉니다. 근데 여러분들 increase 역시나 자동사 뒷자리 부사리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증가. 감소에 쓰는 여러분들 부사가 요즘에 또 대세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뭐 급격하게 상당히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increase랑 잘 쓰는 거? 자, 보나마나 바로 딱 나와야 되겠죠? substantially 이런 거 나옵니다. 자, 같은 말은 여러분들 considerably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증가하다. 뭐 considerably, substantially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또 추가적으로 적어본다면 dramatically 이런 거 있죠. dramatically.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significantly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증가나 감소에 쓰는 부사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치도 한번 보세요. 지금은 부사 어휘지만 다음번에 뭐다? 바로 품사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 뒤에 부사. substantial일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완전한 문장 뒤에 부사 substantially. 정답 D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adversely 같은 경우는요. 주로 잘 쓰는 게 affect입니다. adversely affect라고 해서 악영향을 미치다 라고 들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같이 암기해 두시면 좋겠다.
자, 7번의 정답 몇 번이다? D번 되겠습니다. 자, 됐으면 이제 다음 화면 가보도록 하죠. 8번. 빨리 나오네요. 설마 여기서부터 이런 사람 없겠죠? 자꾸 미주신 거 앞, 뒤. 15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숫자나 수치 앞에 nearly, approximately, 거의, 대략이라는 거 몇 번 되겠다? 정답 A번 1초 안에 풀고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화면 또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 화면 여러분들 라셈의 적중 예언 6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품사 다 했어요. 명사도 했고 동사도 했고 부사도 했고 대명사도 했고. 자, 지금 보는 것보다 형용사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는 여러분들요 딱 두 가지죠.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수식 아니면 보호가 되겠습니다. 딱 여러분들요 요것밖에 없어요. 근데 벌써 이거는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는 뭐가 된다? 이미 우리가 토익이 사랑하는 이 형식 또 뭐가 됐습니까? 오 형식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안 다룹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 자리만 잘 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9번 들어갑니다. 자, 9번. 이번에는요, 자리가 아니라 이제 어휘 문제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자리는 어느 정도 제가 문법, 아까 여기 핵심 예언들 통해서 이제 찍어드렸고요. 이제 그걸 갖다 접목식인데 어휘를 가미시켜서 이제 하라고. 그래서 문제를 준비해봤는데요. 9번 같은 경우는 비동사 뒷자리이죠. 그럼 당연히 형용사인데 공교롭게도 A, B, C, D가 형용사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토익 시험에서 형용사 문제 좀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수거 문제가 잘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하자마자 그냥 끝나는 거예요. be, be를 to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to가 무슨 to다? 전치사가 아니라 투부정사의 to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beneficial도요. be beneficial to라고 해서 들어가지만 그때 to는 전치사의 to, 지금 to는 바로 투부정사의 to입니다. 자, 그럼 해석해 볼까요? 어휘 문제니까 여기 직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Take days off after working at the company for at least 3 months가 됩니다. 적어도 3개월 동안에 회사에 있는 사람이 뭐 된다? 바로 휴가를 할 수 있다.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런 표현이 어떻게 있습니까? Be eligible for, be eligible to 부정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할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be eligible for, be eligible to 부정사. 자, 여기 있는 to가 무슨 to다? 바로 to 부정사의 to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9번의 정답 뭐다? 비동사의 보호, 형용사, 어휘 문제를 보셨습니다. 주로 수거적인 표현, 정답 B번 되겠죠. 그 다음 beneficia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to를 쓰긴 하는데 얘는 주로 이거랑 잘 쓰이죠. be mutually beneficial to라고 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be mutually beneficial to라고 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여기 이제 한 단어 외우시면 되겠다. 여러분들요 고득점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 단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익에서 좋아하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단어도 1대1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자꾸 궁합으로 짝꿍으로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문제 풀 수 있다. 또 빨리빨리 독해까지 가능하다. 자, 9번의 정답 몇 번이다?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자, 됐으면 여러분들 다음 화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중 예언 7번째 분사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건데 이 부분은요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지난달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어떤 걸까? 특히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 게 이거죠. 현재 분사 명사 짝꿍, 과거 분사 명사 짝꿍. 요게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데 현재 분사로 쓰이는 아예 형용사, 현재 분사인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lasting 이런 거 있죠? 그다음 existing 이런 거 있습니다. remaining, promising, demanding 이런 것보다 그냥 얘 자체가 형용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지난달에 나왔던 거 promising이라고 해서 전도 유망한, 유능한 이런 개념에서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로 여러분들 쓰는 표현도 있습니다. updated, detailed, propose, revise, enclose가 납니다. 그냥 보기가 나오면 그걸 찍어버리세요. 이런 것들은 딱 나오면 그냥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구문에서 여러분들 두드러지게 나오는 거 when, ing. 요게 요즘에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여러분들 지난달에 출제됐습니다. 우리반 학생을 다 마셨던 문제죠. unless otherwise mentioned, unless otherwise stated라고 해서 별다른 언급사항이 없으면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otherwise 어디로 갈 수 있다? 뒤로 갈 수 있습니다. unless mentioned otherwise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사구문 요거 잘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죠.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7월 달에 보실 때 여러분들 제가 찍었던 예언 딱 요거만 보시면 요게 엑기스니까 요거만 딱 보고 가셔도 여러분들요 아마 파트 5는 거의 다 맞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분사나 분사구문 보셨었죠?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또 접목시켜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10번 문제 갑니다. 설마 이를 갖다 처음부터 이런 사람 없겠죠? 토익 고수는요 딱 찍습니다. 뭐 요게 한 단어거든요. 무슨 빌딩? existing building, 기존 건물이라고 해서 그냥 찍어버립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요 여기 빌딩이라는 명사 앞에 그 전에 어떤 학생은 이미 to를 또 to 동사로 착각해가지고요 자기 혼자 또 삐번하고 앉아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건물을 존재합니까? exist은 동사입니다. 자동사가 어떻게 뒤에 빌딩이라는 명사를 가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B는 안 되고 이때 to는 바로 전치사의 to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여기 하나의 궁합이죠. 기존 건물 무슨 빌딩?
existing building, existing building. 빌딩 자체가 막 존재하나 존재되나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요거는 현재 분사가 그냥 형용사로 붙여졌다. existing building. 여기 아까 보시면 뭐가 나왔습니까? existing, remaining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건물보다 existing building 하면 끝나는 문제지 이걸 any construct부터 읽어볼 필요도 없는 문제가 돼 있다. 자, 그럼 10번의 정답보다 기존 건물 정답 몇 번?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됐습니까? 그럼 다음 화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에 여러분들 11번 들어갑니다. 자, 요것도요 딱 보자마자 찍어야 되겠죠. 뭐 when이 나왔다. 여러분들 when이라는 거 뒤에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엄마 주어 동사 없다. 그러면 분사구문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please make sure 이라고 해서 명령문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요 if라든가 또 뭐가 있습니까? when이라든가 또 뭐가 있다고요? in order to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무슨 문가 잘 쓴다? 명령문가 잘 쓴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when 보자마자 명령문이 나왔죠. 자, 명령문은 누구한테 합니까? 너한테 하는 거죠. 너. 즉 이 주체는 너입니다. 너가 말을 하겠죠. 말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된다? 바로 너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의 개념이니까 ing가 되겠고요. 아니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있잖아. 뭐 when ing, when ing 하면 끝나는 문제. 정답 몇 번 되겠다? 바로 B번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저 같으면 여기서 낼 수 있는 문제 분사 구문도 되지만 여기 명령문 같은 거 출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서 또 어떤 예언들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되겠습니다. 적중 예언 8번째 전치사 접속사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8번째는요 매달 출제되죠. 매달 출제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구분 안 합니다. 자, 지금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구분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전치사 들어갑니다. 전치사 뒤에는 여러분들 품사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나옵니까? 명사 아니면 동명사. 요 문제 거의 매달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어딜 봐요? 어딜 봐요? 뒤를 보니까 여러분들 목적으로서 명사가 나왔다? 동명사인데 단 이 동사 무슨 동사일 때? 타동사일 때 목적을 가진다. 그래서 전치사는 여러분들요 나오는 게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접속사 들어갑니다. 접속사는 여러분들 당연히 뒤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주어 동사 나온다는 얘기죠. 엄마 주어 동사 없다. 그럼 뭘 찾아본다? 아까 보셨던 뭐죠? ing나 pp가 나오는 분사 구문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치사 접속사 이렇게 구분되죠. 근데 접속사도 모든 접속사가 이런 분사구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when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잘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중요하죠. 우리가 토익이 사랑하는 어떤 문법도 있지만 토익이 사랑하는 어떤 특정 어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익이 사랑하는 전치사 접속사 있다는 얘기죠. 사실 여러분들요 전치사 중에서 for 있죠? 그냥 모르면 찍으세요. 그냥 for가 답이에요. 매달마다 for가 나올 정도로 for의 여러분들 정답률은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즘에 여러분들 두드러지는 게 기분이 되겠습니다. 뭐뭐를 고려하면 감안하면 이라는 기분. 요거 그다음에 이제 바이와 언틸은 여러분들요 within까지 보셔서 까지 혹은 이내인데 자 바이는 무슨 개념이다? 완료의 개념. 언틸은 뭐다? 지속과 계속. 그다음 within은 기간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등등해서 during과 before도 출제가 되고요. 접속사만 봅니다. 자주 나오는 게 이런 접속사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문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12번은 여러분들요 ABC를 일단 보기를 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요 밑줄 친 거 뒤를 보니까 all of the vendors가 주어가 되고요. 여기 have been received라는 게 뭐된다? 동사가 나오죠. 주어 동사 앞에는 뭐다? 접속사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벌써 눈치 빠른 학생들 뭐 봅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어? will contact라고 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미래가 나오죠.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왔습니까? have been reviewed 현재 완료가 납니다. 현재 완료도 현재를 아우르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 미래랑 현재 완료 쓰는 게 뭐죠? 그죠? 때 조건이죠. 자, 그러면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게 뭐다? 바로 A번 아니면 D번이 되는 접속사가 됩니다. 그럼 하지 않느냐 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뭐가 됐어요? 일단 뭐가 됐다? 평가를 뭐가 됐습니까? 평가를 받게 되면 뭐죠? 이 사람들이 we will contact the 5명이 뭐가 된다? 회사를 갖다 연락한다는 얘기죠. 일단 평가를 하게 되는 거지. 능동의 개념, 긍정의 개념이니까 뭐 된다? 바로 once가 들어가면 몇 번이죠?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평가가 되면요 우리가 연락드릴게요 이런 얘기죠. 자, 정답 몇 번 되겠다?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요게 이제 지난달에 출제됐습니다. 때 조건이나 어떤 시제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바로 때 조건을 나타낸 접속사가 또 많이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럼 이제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여러분들요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요거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해석을 잘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보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요 오픈한 벨포르 커뮤니티 센터 여기 위치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벌써 slightly에서 여러분들요 벌써 감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위치하는데 어디 위치합니까? along with는요 along과 틀립니다. 자, 대부분 학생들 A를 많이 하는데 along with는 뭐뭐 함께죠. 예를 들어서 너 이력서 제출해 뭐 추천서와 함께라고 할 때 along with를 쓰는 경우죠. along은요 along the beach along the 뭐 riverbank라고 해서 어떤 강둑을 따라서 뭐 해안가를 따라서 할 때 along을 쓰는 거죠. 여기는 along with는 뭐뭐 함께니까 여기 뭐야? 이 도로랑 함께가 아니죠. 자, 정답 뭐가 됐습니까? 여기 새롭게 리오픈한 커뮤니티 센터가 위치한데 약간 어디? 여기 레인보우 몰을 약간 지나서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나서라는 개념이 뭐 된다? 바로 pass가 들어간 몇 번?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walk past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지나서 가다. 그래서 여기는 past 지나서의 개념 B번 되겠다. 그래서 A번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along with는 뭐뭐와 함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9번째, 라셈의 적중 예언 9번째인데요. 기타입니다. 자, 기타는 여러분들요. 매달 출제되진 않고 그냥 가끔마다 나오는 건데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보죠. 자, 관계대명사죠.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 게 여러분들요. 후가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잘 나온다? who's 잘 나옵니다. 또 뭐가 잘 나온다? which 잘 나온다. 요 3인방이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교급도요. 가끔 나오죠. 비교급, 최상급. 특히 비교급은요. 주로 비교급 강조부사 much라든가 even 같은 거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비교급 강조부사. 그 다음에 최상급은 뭐가 됐습니까? 최상급 앞에 뭘 쓴다고요? 더라든가 또 뭘 쓴다? 소유격이라든가 뭘 쓴다? apostrophe s 씁니다. 그 다음에 최상급은 혼자 쓰지 않고요. 너 뭐뭐 중에서 가장 뭐뭐하다라고 해서 뭘 쓴다? in이라든가 또 뭘 쓴다? of라든가 또 뭘 쓴다? among이라고 해서 비교 모모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너 가장 예쁘네? 뭐 you are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죠. 그래서 최상급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가정법 가보죠. 자, 가정법은 여러분들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얘는 2년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그럼 선생님 작년에 나왔습니까?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럼 올해 나왔습니까? 네, 나왔어요. 언제? 지난달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2년에 한 번 거기 때문에 지난달에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가 된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가정법도 여러분들요. 딱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정법 과거 완료 아니면 가정법 미래가 시험에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9번째 예언은요. 기타, 관계대명사나 비교급이나 가정법이 종종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4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자, those. 요거 사실 1초짜리 문제죠. those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혹시나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those. 이때 those는 뭘 가리킨다? people,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those는 사람들이죠. 뒤에 wish라는 동사가 나왔죠?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who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한 단어로 those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하는 사람들, 뭔가를 바라는 사람들, for those who 된다는 얘기죠. 정답 몇 번 되겠다? 바로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5번째 파트 5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요. 대부분 학생들이 철랑거리다가 몇 번 한다? 또 A를 많이 하고 앉아있다는 얘기죠. 왜요? 여기 then이 나오죠. then이 나오니까 then이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앉아있어요. 이미 higher 라고 해서 이미 비교급이 나왔죠. 비교급이 나오는데 그따가 또 뭐를 왜 붙이고 앉아있습니까? 바로 여기는 비교급의 강조부사 들어가죠. 뭡니까? much. 또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even. 이런 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몇 번 되겠다? 정답 C번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5문제까지 파트 5 풀어봤습니다. 제가 찍어드렸던 게 여러분들 9가지 여러분들요 예언해드렸습니다. 각 품사별로. 그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요걸 준비해봤습니다. 라셈의 적중 예언 10번째 2016년 6월 어휘라고 해서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달에 어떤 어휘가 나왔는지. 우리가 평판이라고 해서 reputation, 허가라고 해서 permission, 그 다음에 개선, 증대, 증진이라고 해서 enhancement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검토하다, review라는 동사도 자주 출제되는 단어죠. 그 다음에 전도 유망한, 요게 참 많이 틀렸습니다. 요거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생소한 거 be bound to라고 해서 분명히 뭐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지난달에 출제됐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자주 나오는 거죠. 편리하게 위치한, 그죠? 그래서 conveniently located라고 들어가는 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지난달에 나왔던 예언이 되겠습니다. 예언이 아니라 지난달에 나왔던 어휘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파트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파트 6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에서 여러분들 19번까지 우리 파트 6, 우리 이제 구토익만 여러분들 익숙한 학생을 위해서 파트 6에 대해서 여러분들요,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요, 우리가 종전에는 3문제였는데 이제 4문제로 한 문제가 늘었습니다. 자, 여기 쭉 보시면요. 어디? 바로 18번 같은 문제가 바로 이렇게 문장이 나와버립니다. 자, 바로 문장 삽입 되겠습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은 뭐냐라고 찾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신토익이 문장 삽입이 일단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난이도 자체는 여러분들 높아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체감 난이도가 약간 오를 뿐이고요. 사실 나머지 4문제 중에서 문장 삽입 이외 문제는 사실 쉽게 나오는 난이도가 약간 좀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이 종전의 파트 6보다 좀 어렵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문장 삽입 때문에 약간 체감 난이도 올라갈 뿐 나머지 문제는 좀 쉽게 나온다.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다? 나머지 문제가 여러분들 어휘 문제로 다 나온다 그러면 그게 좀 약간 힘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파트 6. 자, 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쭉 보시면요. 16번에서 19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이 4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요. 보통은 2문제는 문법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문제 중에서 하나는 문장 삽입이고 그리고 하나는 어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혹은 4문제 중에서 2문제가 어휘고 하나 문장 삽입 그리고 한 문제만 여러분들 문법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1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ABCD가 interest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니까 문법 문제. 자, 요거는 뭐가 된다? 그냥 빨리빨리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반면에 여러분들 1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요 어휘 문제 그리고 18번은 문장 삽입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번은 여러분들 문법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16번과 19번은 그냥 재빨리 답을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이왕 여기 온 김에 한번 체크해 볼까요? 19번. He wanted. 주어 동사 이간질 자리 바로 부사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사는 딱 몇 번밖에 없어요. C번밖에 없으니까 그냥 C번 찍고 넘어가시면 된다. 그 졸지에 문제 한 문제 풀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이제 문장 삽입이 문제가 되는데 문장 삽입에서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거 뭐죠? 연결어가 되겠습니다. 혹은 뭐가 된다? 대명사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그 앞에 나온 여러분들 단수를 받을까? 복수를 받을까? 대명사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어구, 뭐 however, therefore 이런 거 있죠? 뭐 for example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앞문장과 뒷문장의 어떤 관계를 유추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지문 전체에서 이게 앞에 있냐, 중간에 있냐, 끝에 있냐에 따라서 또 논리 전개 방식이 틀리겠죠. 그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6번 문제 풀어볼까요? 물론 이제 가장 안전빵은 처음부터 쭉 읽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16번 같은 거는 바로 풀 수가 있죠. in이라는 전치사 뒷자리 명사 아니면 동명사. 근데 벌써 여기 뭡니까? in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 어디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 관심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interest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 A번 할까 D번 할까 많이 고민을 때릴 겁니다. 근데 관심이라는 연을 표현할 때 명사. 자, 우리 파트 5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사지선다인 중에서 2가지가 명사로 압축이 됐다? 가산일까? 불가산일까? 자, interest는 관심이라는 표현일 때는 불가산이 되므로 언어에 붙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요, 이게 한 단어예요. interest라고 해서 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어로 외우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 몇 번이다? 바로 D번 되겠죠. 자, 그러면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Forceman Cineplex가 will be adding, 추가할 거란 얘기죠. More showtime, 시간을 말이죠. 어떤 시간? Jamie Waitman's documentary, 뭡니까? 이 CSR라는 게 있는데 요거의 시간을 갖다 늘린다고 얘기를 하네요. 왜요? 갑작스러운 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unexpected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요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다는 얘기죠. 그죠? 예상치 못한 증가입니다. 어디 관심? 여기 영화 티켓에 대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쇼가 Now be on October 20th라고 해서 10월 20일로 될 거다. 그 theater made this decision. 이런 결정을 내렸겠죠. 어떻게? 갑작스럽게 증가했으니까 결정을 내렸겠습니다. 왜요? 이걸 추가하기로. despite가 나오죠. despite라는 자체에서 벌써 부정어가 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뭐가 돼 있어요? 평가인데 어떤 평가입니다? See thorough라는 이 다큐멘터리 있죠? 요거에 대한 평가가 돼 있습니다. 언제요? 9월 9일 날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했는데 거기서 받은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렸다. 추가하기로. 그럼 평가가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안 좋은 평가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바로 17번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됐습니까? 바로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unfavorable 혹은 여러분들 harsh, 혹독한이라고 해서 harsh한 표현도 같이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바로 핵심적인 키워드가 물론 다 읽어보긴 하지만 despite라는 걸 통해서 unexpected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약간 부정적인 걸 약간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바로 A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8번 들어갑니다. 18번 보니까 문장 삽입이죠. 자, 근데 여기서 키워드 나는 바로 앞문장과 뒷문장인데 앞에 뭐가 되어 있어요? 앞에 이거 보니까 뭐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요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뒤를 보니까 however 라고 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이 however 앞에 거는 또 뭐다? 반대말이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started gaining popularity라고 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처음에 앞에는 뭐가 됐습니까? 인기를 못 얻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시나 아까 17번 요 뒤에 보니까 뭐죠? 바로 harsh review, 바로 unfavorable review라고 해서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오죠. 그럼 역시나 여기도 뭐다? 18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찾아보시니까 여러분들 몇 번 되겠습니까? 정답마다 first week, 아까 9월 9일 날 오픈했다고 했죠? 그때 처음에 나오는 티켓 판매가 was also disappointing이 나옵니다. 이 also란 단어도 벌써 여기 답을 뭡니까? A를 찍으라는 그게 이제 키워드 단어가 되겠죠. 왜요? 지금 17번에서 지금 뭐죠? unfavorable review라고 해서 별로 안 좋은 평가를 받았죠. 또한 판매 세일도 별로 안 좋았다라고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바로 A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더 확인 사격해주는 however까지 나오니까 됐어요? 그럼 졸제 다 풀었네요. 몇 번 되겠다? 16번에 D번, 17번에 A번, 그 다음에 18번에 A번, 19번에 C번 되겠습니다.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파트 셋은 제가 두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20번에서 2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에서 23번 역시나 20번 어떤 문제다? 대명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 21번 보니까 여기 어떻게 나온다? 바로 또 문장 삽입이 나오죠. 그러면 앞문장, 뒷문장 잘 본다. 그 다음 22번 들어갑니다. 문법 문제네요. 벌써 답이 나오죠. 뭡니까? please라는 뭐란다? 바로 명령문이니까 동사 원형 notify 들어간 정답 B번.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네 문제에서 빨리빨리 보시면서 빨리빨리 찍고 가야 됩니다. 문법 문제는. 그리고 마지막 23번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보니까 여러분들 A, B, C, D가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this message is response to your October 6 이메일 되겠습니다. 10월 6일자네요. 언제 썼어요? 요 10월 7일 어제 얘기입니다. 이 이메일에 대한 여러분들 답장이다. According to our database, 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two of our workers, 두 명이 여러분들요 우리 직원이 were scheduled to visit you on October 5th가 되겠습니다. 10월 5일날 방문하게 돼 있잖아. 뭐 셋업하기 위해서 요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뭐냐? Which other? 네가 주문한 거죠. 언제? 10월 2일. 날짜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 10월 1일 날 주문을 했고요. 10월 5일 날 방문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메일 네가 보냈고요. 내가 또 이메일을 오늘 보내고요. 이런 얘기죠. 그런데 뭐예요? I was surprised.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Learn that. 뭐를 알아냈어요? 이 learn을 갖다가 배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곤란합니다. 알게 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를 알아서 놀랐어요? You have not yet seen. 아직 못 봤다 이런 얘기죠. 못 봤다. 뭘 못 봤겠습니까? 바로 여기는 앞에 나온 여러분들 명사를 받는 바로 대명사 문제입니다. 누굴 못 봤겠어요? 여기 나오는 두 명이나 여기 방문하려고 했는데 걔네들을 못 봤다는 얘기죠. Two workers니까 뭐다? 복수를 나타내는 them. 몇 번 되겠다? 정답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설치 같은 게 뭐다? 주로 발생하는 뭐다? 3일 이내, 구매한 날짜로 3일 이내 설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21번 가봅니다. 자, A, B, C, D가 여러분들 뭐다? 문장 삽입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요, 뒤를 보니까 it turns out that 뭐로 판명됐고 뭐뭐로 나타났어요? 증명됐어요? 시스템 에러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에러가 났다 그러네요. cause some errors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야기시키는 시스템 에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1번에 어떻게 에러가 나왔으니까 그 에러에 관련된 걸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가 됐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앞에 보니까 보통 구매하고 나서 3일 이내 우리가 한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봤는데 뭐로 판명됐어요? 뭐로 나타냈어요? 봤으니까 뭐가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시스템 에러다. 자, 그러면 봤다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겠죠. 자, 뭐가 됐습니까? 바로 정답은 we investigate the problem. 우리가 문제를 조사해 봤어. 문제를 들여다봤어. 근데 그게 뭐로 판명이 됐어요? 아, 시스템 에러로 판명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 몇 번? A번. 22번의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20번 보니까 만약에 want to arrange a different time, 다른 시간을 원한다면 우리한테 알려줘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We hope that delay hasn't been an inconvenience. 뭐가 됩니까? 이렇게 지체가 되는 게 불편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We hardly ever had this type of issue. 우리가 예전에 그런 문제 없었는데 그래서 please understand. 좀 이해 좀 해줘. This kind of incident. 이런 일은 뭐다? 굉장히 흔한 일입니까? 아니죠. 옛날에 이런 거 없었는데 이런 일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라고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굉장히 드물다? 약간 뭐가 됐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에 없었다는 거다? 이런 얘기죠. 정답 뭐가 됐습니까? unusual. 들어가는 정답 몇 번이다?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것도 우리가 파트 6의 두 질문을 풀어봤는데요. 문장 삽입은 어떻게 푼다? 물론 전체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앞문장, 뒷문장에서 키워드 단어가 있습니다. 즉 대명사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결곡을 잘 보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네 문제 중에서 한 두 문제 정도는 문법 문제가 있으면 맨 처음에 쭉 보시면서 빨리 풀 수 있는 거 빨리 풀고 그리고 이제 문장 삽입이라든가 나머지 어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서 체크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파트 6였습니다.
자, 이제 파트 7 여러분들 문제 풀어볼 차례입니다. 자, 파트 7은요, 여러분들 신유형만 좀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여기 보시다시피 텍스트 메시지 체인이랑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이 있고요. 삼중지문 이렇게 3개 준비해봤습니다. 자, 24번에서 25번은 여러분들 텍스트 메시지 체인이라고 해서 문자 메시지 체인 여기 이제 글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아직까지는 2명이나 혹은 3명까지 대화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4명이라든가 그 이상의 여러분들 대화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자 여러분들 텍스트 메시지 체인에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직업이라든가 이 사람들에 소속된 회사는 늘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종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데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막 B라는 사람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B라는 사람의 회사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누가 누군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게 바로 이런 고유명사를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문제 풀기 전에 누구고 몇 명이고 어떤 사람인지 갖다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글의 여러분들요 지문 유형을 본다. 그 다음에 먼저 문제를 먼저 본다는 얘기죠. 자, 24번 들어갑니다. 24번 보니까 where 이런 거죠. 어디에서 미스 알마스라는 사람이 일할 거냐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 소속된 여러분들요 회사 이름이나 어떤 직종을 물어봅니다. 알마스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여기 알마스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고객과 뭐 됩니까? 어떤 회사 뭐 고객 서비스 센터의 사람 직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알마스가 일하는 여러분들요 회사나 어떤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시 41분에 뭐였어? That's it, right? 이런 얘기죠. 자, 요거랑 여러분들요 나타내는 여러분들 의미의 문장은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9시 41분에 먼저 체크를 해놓죠. 여기 뭐야? That's it, right?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자, 그러면 쭉 읽어봅니다. 자, 알마스가 일하는 그런 여러분들 직종이나 회사를 물어봤습니다. 자, how is 뭐죠? Amador project coming along? 야, 이 프로젝트 어떻게 돼가냐 물어봅니다. 자, 누구한테요? John한테. The pump has been put in. 이라고 해서 펌프는 넣었고 그 다음 뭐다? And we are nearly done connecting the pipe. 파이프를 연결한 거의 끝나가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느낌 나오는 게 뭐야? 펌프라든가 파이프 같은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됐습니까? 9시 45분에 That's it, right? 그거지? 그게 다지? 맞지? 이런 얘기죠. 그럼 뭐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자, 바로 이제 25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That's it, right? 이런 얘기죠. 그게 다야? 맞지? 이런 얘기죠. 그럼 뭐야? 그거로써 일 다 끝난 거야? 라고 해서 뭡니까? 바로 체크하는 경우죠. 너 이 일, 너가 혹시 지금 그거 다 했냐? 라고 물어보면서 또 한번 끝까지 읽어볼까요? 9시 41분에 If you finish before 11시 전에 끝난다면 Can you drive over here? 여기 올 수 있냐? 운전해갖고 그 다음에 I could use your hand. 뭐가 됐습니까? 정말 손 하나를 갖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좀 달라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25번 갑니다. 자, 그래서 that's right, 이런 얘기는 뭡니까? 너 그거 다지, 그렇지? 그런데 너 다 끝나면 11시 전에 다 끝나면 올래? 와서 좀 도와줄래?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She's checking coworkers 뭐가 됐습니까? 바로 availability라고 해서 이 직장 같은 회사 동료 이 사람이 뭡니까? 이용 가능성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분들 시간이 되나 안 되냐? availability에 대해서 이제 체크한다는 얘기죠. 자,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A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마스가 하는 거 가는데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 파이프가 나오죠. 그죠? 펌프가 나오죠.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뭐다? O에서 C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9시 45분에 John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We still have to attach the full filter가 되겠습니다. full filter라고 뭡니까? 수영장의 필터를 갖다가 지금 여기 이제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The client wants 뭡니까? 고객들이 원하는데 뭐다? 우리 브랜드 뭐가 됐습니까? 다른 거 교체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브랜드가 이제 다른 거에서 교체해야 된다. 우리 브랜드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요. Really? Did he mention why? 그 왜 그런지 알아? 이런 얘기죠. 물어보니까 I'm not sure. 나 잘 모르겠어. 근데 a lot of people around here 여기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됐습니까? Have been renovate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 집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풀 같은 게 나오죠. 뭐 파이프가 나오죠. 펌프가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다? 자기 집을 개조하려고 한다. 그래서 네이버들도 그렇게 이제 제안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끝나면 나한테 연락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24번에 알마스도 그렇고 아까 그 상대방 그죠? 존이라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일하는 게 뭐가 됐습니까? 자, 정답은 뭐예요? 집을 공사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풀 나왔죠? 파이프 나왔죠? 펌프 나왔죠? 이런 거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나온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풀, 인스톨레이션 컴퍼니가 들어 몇 번이 됐다? 정답은 바로 D번 되겠습니다. 집을 아예 짓는 회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집에 있는데 그 집 안에서 풀을 갖다가 필터를 뭡니까? 어태치하고 그 다음에 파이프, 펌프가 나오니까 정답 D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플럼빙이라는 거 하지 않도록 혹은 A번 같은 거 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혹은 때에 따라서는 자기 혼자 또 오버해서 그래 풀장이니까 뭔가 거기 뭐 마당을 뭐 조경을 완성하나 해서 상상이 넓혀서 뭐 ABC를 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자, 정답은 바로 D번 A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26번에서 2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에서 28번은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딱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아마 신토익 처음 접한 학생들은 이거 뭐지? 라고 할 겁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1, 또 뭐가 있습니까? 2, 또 뭐가 있다? 자, 그 다음에 3, 또 뭐가 있다? 4라고 해서 이렇게 번호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문장 삽입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이 과연 1, 2, 3, 4 어디 들어가게? 라는 문제가 이번에 새롭게 나온 등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글의 종류 먼저 보시면요, 이 글의 종류는 일단 아티클 기사문이 되겠습니다. 자, 기사문에서 여러분들 잘 나오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날짜, 쓴 날짜, 그리고 글 쓴 사람에 대해서 종종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체크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요, 일단 문제를 먼저 읽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지난 6월 달에 여러분들요, 독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사실 난이도, 그러니까 자체를 들여다보면요,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느꼈던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고유명사 때문입니다. 자, 사람 이름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요런 이름.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영어 이름의 어떤 존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뭐 루지 자커스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길면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고유명사가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얘가 누구고 쟤가 누구 하는 과정에서 구분도 안 되는 데다가 해석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약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덜어주기 위해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고유명사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26번에 뭐가 됐습니까? 브라이스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요, 먼저 고유명사 브라이스 누군지 먼저 체크하고요. 만약에 자기가 지문에서 나온다? 그럼 빨리 동그라미 쳐놓고 문제 풀 수 있으면 풀으란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쭉 보니까 브라이스가 어디 나옵니까? 여기도 브라이스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벌써 나오죠. City Mayor Al Bryce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 시장이네요. 시장. 시장은 여러분들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그렇죠. 예, 정부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되니까 뭐란다? Government official 해서 그냥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졸지 여러분들요,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그냥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7번 What type of business,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가 does SIG, 자, 이 SIG가 나올 건가 봐요. 이 SIG가 want to attract to, 끌어당기려고 하냐. 어디요? 바로 Cactus Warren Plaza라고 해서 여기 장소가 나오는데 이 장소에 여기서 끌어당기고 싶은 거, 여기서 원하는 건 어느 비즈니스냐 물어보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본문에서 SIG가 원하는 건 이거다라고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마지막 28번 문제는요, 보니까 여기 문장 삽입이죠. 이 문장 주어졌는데 이 문장 과연 어디 들어가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장은 여러분들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가 첫 번째 지문부터 읽으면서 1번에서 잠시 멈추고 이 문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에 딱 보자마자 2번 멈춰보고 또 한번 문장을 바라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장 삽입 문제는 푼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됐습니까? 그럼 28번 보니까 H1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각각은요, 자, have an underground parking lot이라고 해서 지하 주차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각각이 있다? 그럼 여기 세부적인 걸 여러분들 나타내죠. 구체적인 거를.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은 뭐다? 뭔가 전체적인 여러분들 어떤 집합적인 개념이 나와야 되겠죠. 전체가 어떤데 거기에 각각은 어떻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다가 버스 724가 뭐다? 여기 근처에서 뭡나? 스탑할 거다, 살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뭐 교통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든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번에서 멈춰보고 체크해보고 2번에서 멈춰보고 체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27번 요 문제 어떤 비즈니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장 삽입을 통해서 이제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자, 10월 27일 날짜에 쓴 거고요. 바로 스테파니 크루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on the northeast corner of the Anderson Street이죠. 여기서 벌써 지명 이름이 굉장히 나오는 고유명사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갖다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아, 그래, 앤더슨 스트리트의 뭐다? 예, 북동쪽의 코너에 말이지.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뭡니까? 여기 또 나오네요. 여기랑 여기에 이제 북동쪽 코너에 또 뭡니까? 여기 이 뭐죠? 사게 시티 오피셜 브로크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우리 그라운드 브레이킹 하거든요. 그라운드 브레이킹. 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착공식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도시에 있는 어떤 공무원이나 관리자들이 뭐 한다? 바로 착공을 했다. on the new commercial center죠. 자, 뭡니까? 커머셜 센터인데 그 이름이 뭐야? 아, 요건 이미 우리가 문제에서 봤었죠. 여기 플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유명사가 몇 개 나왔어요. 뭐 거리 이름도 나오고요. 바로 요 도시 이름도 나오죠. 어쨌든 여기 플라자에 착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장이 누구야? 알 브라이스라는 사람이 cut the ribbon. 여러분들 뭐가 됐습니까? 리본 커트를 했다는 얘기야. empty lot에서, 빈 공간에서 located across the street from the 사가 하이즈 library 되죠. 요 도서관 건너편에
있는 걸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위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번에 들어갈까요? 아니죠. 1번 같은 건 어떤 집합적인 개념이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는 그냥 장소만 설명했으니까 1번 자리는 우리가 아까 문장 삽입 문제 적합하지 않다. 그럼 이제 건너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두 번째 뭐가 됩니까? 이 플라자의 공사 같은 경우는요. is largely being funded by 사계 인터넷 인베스트먼트 그룹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SIG를 봤었죠. 자, 이 공사도 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SIG라는 이 그룹에서 여러분들 자금을 여러분들요 이제 제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SIG 너 알아? 모르니까 설명해놨죠. Local Organization that helps business fund beneficial project가 됩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할 때 자금을 대주는 이런 기관이 뭐다? SIG가 됐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자인은 누가 했어요? Have a space for over 200 stores가 됐습니다. 200개 여러분들요. 바로 뭡니까? 예, 상점이 있을 건데 그게 어디 있어요? For single store building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Single story building이라는 얘기는 단층인데 그 단층으로 된 빌딩이 뭐다? 4개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가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집합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4개가 여러분들 단축된 4개의 건물인데 거기에 200개 상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문장 삽입 문제보다 각각이 뭐죠? 우리 지하 주차장이 있다고 했으니까 가장 적합한 뭐다? 여기 문장 삽입은 바로 2번이 되겠다라고 들어가는 경우죠. 그럼 약간 2번이 확실치가 않다? 그럼 또 읽어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일단은 가장 유력한 거는 2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들 SIG가 Plant Operator Plaza. 자, 이 플라자를 갖다 운영할 계획인데요. Under contract 어디요? 계약을 맺었죠. 누구? 여기 C랑 함께요. 어디에? 향후 10년 동안의 말이죠. 그러면서 before most of our residents 우리 거주자들 대부분이 뭐 된다? 여기 근처에 뭐 드라이버에서 온다.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요. 3번 보니까 여기는 플라자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3번에 들어간다면요. 여기서 이 사람이 언급한 걸 갖다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맞지 않는 얘기죠. 우리 문장 삽입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요. 마지막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Over 60 business, including sporting goods store and several restaurant chains가 됐습니다. 자, 60개 어떤 뭡니까? 어떤 사업체라든가 기업체들 어떤 거요? Sporting, 뭐죠? 스포츠 상품을 파는 가게라든가 몇 개 레스토랑 체인도 있다는 얘기죠. 자, have stated that they are interested in renting out space in the Cactus Lane이죠. 아까 그 플라자 이름 있었죠? 거기 플라자 여기에 이제 자기가 이제 건물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SIG 마케팅 매니저 여기에 마케팅 매니저 누구다? 마야 바스케즈라는 사람은 뭐합니까? 현재 talks with well-known computer retail chain 되겠습니다. 컴퓨터 소매 그죠? 체인이죠. Regarding opening new location 새로운 지역에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center is scheduled to open 어쩌고저쩌고 내년에 열 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SIG 여러 가지 업체에서 뭐 스포팅 굿즈다 이런 사람들이 뭐 된다? 여기 이제 눈독 들이고 있긴 하지만 SIG가 이제 여러분들요 원하는 거 뭐예요? 매니저가 얘기를 하기를 뭐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뭐예요? 바로 컴퓨터 리테일 체인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답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체크해 볼까요? 26번의 정답은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자, 27번은 여러분들 어디요? SIG가 원하는 건 뭐다? 그죠? 컴퓨터 아까 뭐 체인 리테일 스토어라고 그랬나요? 자, 정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컴퓨터. 바로 전자제품이죠. 일렉트로닉 스토어가 들어간 몇 번? 정답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8번 여러분들 문장 삽입 어디? 아까 전체 단층짜리 건물에 4개 빌딩 있다고 했었죠? 그 빌딩. 그리고 각각이 언더그라운드 파킹랏이 있다고 해서 들어간 몇 번이다? 정답은 바로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 삽입도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키워드 단어만 찾으면. 자, 그래서 28번까지 풀어보셨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여러분들 29번에서 33번까지입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요, 이것도 신토익에서 나오는 그런 신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요, 총 몇 개? 하나, 2개, 그 다음보다 3개까지 해서 총 3중 지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도 그냥 막 들이대서 푸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글의 종류를 먼저 파악합니다. 첫 번째 웹페이지, 첫 번째 글은 웹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간혹가다 웹페이지를 잘 모르는 학생이 있어요. 웹페이지 여러분들 웹사이트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클릭해보면 제일 상단에 홈 있죠? 뭐 about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옵니다. 여기 about에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이거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웹페이지가 이렇게 3중쯤에서 2개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about에 한번 있고요. 그 다음 지문에 뭐 스케줄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된다? 웹페이지에서 about에 관련된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요. 두 번째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에서 가장 보셔야 되는 건 바로 누구한테 보냈냐.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앞번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이 사람의 보내는 사람의 회사 이름은 어딜까요?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이메일 주소가 라수진@강남파고다.com. 그럼 뭐야?
저 강남 파고다이라네?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의 회사 이름도 알 수 있고 또 보다 받는 사람과 보낸 사람이 어떤 관계냐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둘 다 이메일 주소가 여러분들 동일하니까 여러분들 동일한 회사 동료인지 알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 같은 것도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누가 썼는지, 그 다음 누가 받는지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요, 두 번째 이메일은 뭐가 됐습니까? 보통은 이메일 나오면 주고받는 건데요. 여기는 지금 두 사람이 주고받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뭐다? 회사 동료인데 여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죠. 케빈 나코스라는 이 케빈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타라리한테 보낸 겁니다. 그것도 언제? 3월 3일 날짜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픽처스까지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관계일까? 3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세 개 지문의 연관 관계입니다. 첫 번째 지문에 어떻게 하니까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읽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읽다 보면 약간 느낌이 나오거든요. 자, 29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CFS라고 나옵니다. 요거에 대해서 맞는 걸 물어본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읽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CFS. 그 다음 30번에 Who most likely is Mr. 나코스가 되겠죠. 나코스? 나코스가 누굴 것 같냐 물어본다는 얘기죠. 나코스. 혹시 나코스는 누굽니까? 나코스는 여러분들 케빈 나코스. 이 이메일을 쓴 사람이죠. 근데 여기 앞에도 뭐가 나왔어요? 케빈이 나오죠. 또 케빈 나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메일과 세 번째 이메일을 쓴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코스는 어떻게? 두 번째나 세 번째 이메일에서 자기의 어떤 뭐 직업이라든가 자기에 대해서 드러내겠죠. 그래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이메일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3중 지문도 그렇고 2중 지문도 그렇고 뭐냐면요. 총 5문제가 나오면 이 5문제가 어떤 문제나 보시면 돼요. 혹시 한 지문, 단일 지문에서 풀 수 있는 문제냐? 연계 지문 문제를 갖다 파악하는 거 여러분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9번 같은 경우는 CFS, 30번은 여러분들 나코스, 그럼 나코스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지문에 답이 있겠다라고 여러분들 유추하고 들어가는 거 됐어요? 그 다음 31번 들어갑니다. According to the Mr. 나코스. 나코스에 따르면 이니까 또 역시나 뭐가 돼 있어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나코스에 따르면 What summit event? 어떤 이벤트가 was he not able to attend? 이 사람이 참석을 못했냐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 뭐 A, B, C, D가 있는데 분명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 A, B, C, D 여러분들 보기에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100% 연계 지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된다? 바로 여기서 키노트 스피치, 디스커션, 세미나, 디너 파티가 나오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디 나오겠어요? 잘 보시면 첫 번째 지문에 이렇게 행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뭐다? 첫 번째 지문과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지문의 연계 문제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나코스가 쓴 여기나 아니면 세 번째 쓴 나코스가 쓴 여기나 해서 내가 참석 못한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빨리 찍으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됐으면 여러분들요 32번 갑니다. 첫 번째 이메일입니다. 우리가 세 개 지문 중에서 두 번째가 이메일이었었죠? 그 두 번째가 우리 이메일 중에서 첫 번째니까 두 번째 지문 이메일에서 The word arrange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arrange, paragraph 여러분들요 라인 세 번째 있습니다. 요거랑 동요는 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것도 미리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동그라미 쳐놓고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arranged, 요 단어랑 동요는 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33번 미쓰리라고 물어보네요. 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나코스, 미쓰리 나왔다는 얘기죠. 뭐 CFS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쓰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미쓰리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지문에 받는 사람이 타라리입니다. 되나요? 그럼 여기는 타라리라는 이 받는 사람 세 번째 이메일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니까 29번은 여러분들 첫 번째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30번은 여러분들 뭐가 됐습니까? 나코스니까 두 번째나 세 번째 이메일에서 그 다음 여러분들 31번은 뭐다? 나코스에 의하면이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나 또 역시나 세 번째. 그런데 요거는 연계 지문이니까 첫 번째 지문과 뭐 두 번째든지 첫 번째 지문과 세 번째든지 그 다음 32번은 동의어 문제니까 여러분들 나온 거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33번은 뭐가 된다? 바로 미쓰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은 됐죠? 자, 요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요, 이 웹페이지는 뭡니까? 자, 뭐에 관해서? 자, 10th Annual Center Financial Summit 되어 있습니다. CFS가 나오죠. 그 다음 이렇게 행사나 이벤트가 나오면 반드시 이런 거 표현을 좀 잘 보세요. 매년마다 하는지, 뭐 매달마다 하는지, 그리고 몇 번인지 이런 얘기죠. 10번째입니다. 그럼 벌써 10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매년마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CFS brings together, 자, regional investment입니다. CFS가 뭐가 됐어요? 10번째 여러분들 개최하게 되는데 이게 뭐다? 함께 모았다는 얘기죠. 뭐 regional investment. 자, 뭐가 됐으면 그 지역의 투자. 그 다음에 lending institution 되겠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어떤 기관이죠. 이런 거 못 끌어 모았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discuss challenge and opportunities in the financial world가 됐습니다. 여기 어떤 금융계, 어떤 기회라든가 어떤 챌린지, 어려운 거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끌어모으는 그런 게 바로 뭐다? CFS라는 행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년에 since last year, 작년부터 주구장창 we, 여기 헤드가 아니라 have. 자, we have added, 뭐 했습니까? 작년부터 주구장창 우리가 뭡니까? 추가했다는 얘기죠. 뭐요? Over 15 private and government organization 됩니다. 15개 염들려 4, 그 다음 뭐 된다? 공공기관이 된다 이런 얘기죠. To our membership lost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on the first day, 맨 첫날에는 CF is proud to host the following. 다음과 같은 걸 갖다가 이제 개최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다? CFS가 매년마다 한다. 10번째다. 그 다음에 뭔가 작년부터 뭐랜다? 추가가 돼서 뭔가 좀 확장됐다는 의미를 우리가 첫 번째 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요, 다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굵직굵직한 거. 키노트 스피치다. 그 다음에 세미나다. 그 다음 디스커션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디너 게더링이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요, 핵심적인 거 동그랗게 쳐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갖다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요, 더 많은 인포메이션 어디 있다? 바로 스케줄 페이지에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럼 더 많은 인포메이션 가기 위해서는 요거 클릭하면 스케줄 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웹페이지를 보면서 자, 과연 두 번째 여기 이메일은 뭐 어떻게 썼을까요? 자, 보니까 여기 this year's CFS가 됐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CFS 같은 경우는요, 바로 is off to an excellent start. 이게 그냥 하나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출발이었다. 훌륭한 출발이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요, the day. 자, 그 날인데 어떤 날? 바로 이제 이걸 행사한 날이 되겠죠. CFS 그날은 뭐로 시작했습니까? presentation. 누구에 의해서? 바로 아바 잘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한 presentation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을 뭘 보여줬어요? importance of online banking security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아바 잘비라는 사람이 누구냐? 자, 여기서 뭐예요? 온라인 뱅킹 시큐리티 키노트 스피치를 한 사람이 보다 바로 여기 어디 아바 잘비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some of her information might make a good story. 굉장히 좋은 뭡니까? 스토리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for that afternoon 그 오후에는 말이죠. I arranged. 자, arrange가 여러분들 동의를 찾는 거네요. I arranged the meetup with some of the groups before their debate tonight 되겠습니다. 자, 뭡니까? 이 그룹을 갖다가 만나기로 arrange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뭐가 됐습니까? 만나기로 약속했다. 만나기로 뭐가 됐습니까? 이런 거 있죠. 정답 몇 번 되겠다? 바로 3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rrange 했다. 만나기로 약속했다. 만나기로 합의했다. 이런 얘기죠. 자, 정답 뭐가 됐습니까? agree. 그다음 몇 번이다? 정답은 바로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들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I arranged the meetup with some of the group. 만나기로 했고요. 그런데 that meant that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I could not join. 내가 합류할 수 없다는 얘기죠. 누구야? 미스 레카스의 세션을 갔다가. 자, 우리가 아까 문제 중에서 이 사람이 참석할 수 없는 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레카스가 여러분들 진행하는 건 뭘까? 그럼 여러분들 어디야? 첫 번째 지문에 보시면 나오겠죠. 여기 네 가지 중에서 레카스가 하는 게 뭐다? 자, 레카스를 찾아봅니다. 쭉쭉쭉 찾아보니까 여기 나오죠. 서지 레카스. 자, 이 사람이 하는 건 뭐가 됐습니까? in-depth discussion이라고 해서 심층, 여러분들 뭐 토의라든가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in-depth discussion. 자, 그럼 여러분들요, 여기 문제 몇 번이었습니까? 가보도록 하죠. 자, 바로 31번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벤트를 참석할 수 없었다고요? 바로 레카스의 이벤트를 참석 못했으니까 뭐다? in-depth discussion. 들은 정답 B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를 갖다가 우리가 지문을 다 읽고 문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 용량이 큰 학생들은요, 뭐다? 이걸 다 읽고, 그러니까 즉 독서량이 많은 학생들은 다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용량이 좀 모자라죠. 그래서 됐나? 읽으면서 답을 체크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뭐가 된다? 31번도 우리가 본문 읽으면서 바로바로 답을 체크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 읽어보러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카스 세션을 참석을 못한다. I also sat on most of the afternoon's global investment session 되겠죠. 여기는 참석했는데, 자, this year's ethical answer prize라고 해서 이번에 상이 있는데요. 올해의 상은 누구? was presented to an NGO from Taiwan입니다. 자, 이 타이완의 NGO가 이제 상을 돌아가는데요. 자, something about its foundation. 여기 NGO 기관이 뭐가 된다? would make a fantastic feature for our next issue가 됐습니다. 자, 우리 다음 이슈, 그 다음에 feature 이런 단어를 통해서 자, 혹시 케빈 나코스라는 사람의 직업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기를 통해서 벌써 느낌이 나오죠. 다음 호가 이슈가 되겠죠. 다음 호에 우리가 이제 특집 기사로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뭐요?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케빈 나코스는 혹시 직업이 뭘까 물어보는 거죠. 자, 뭐가 됐습니까? 우리 이슈라든가 피처라는 걸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30번에 정답 몇 번 되겠다? 그쵸? 이슈를 통해서 뭐 된다? 매거진 라이터 몇 번 되겠다? 정답은 바로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되나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읽어보도록 하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가 나왔어요? I'm going to meet with its executive director. 자, in the afternoon today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늘이 언제죠? 3월 1일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누굴 만난다고요? 여기 상을 받은, 여기에 뭐다? its executive director를 만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I will email the draft of the story to you later tonight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어떻게 financecelebs.com이라고 해서 동일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 동료죠. 그래서 내가 여기 참석했는데 여기는 참석을 못했어. 그리고 상은 누구한테 돌아가는데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갖다 이 사람을 만날 거니까 그거에 대한 뭐다? 사부적인 어떤 초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가 보내줄게 라고 이제 끝맺음 맺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article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 article, issue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 사람의 직원 바로 writer, 매거진 writer라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이메일은 과연 뭘까요? 세 번째 이메일은 나코스가 누구한테 보냅니까? 타라 리한테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Thank you for your time yesterday. 어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다는 얘기죠. 자, 여기 두 번째 지문은 3월 2일. 자, 여기는 3월 3일 되겠습니다. 자, 어제 만났다는 얘기. 혹시 여기 3월 2일 날짜에서 뭐? 오늘 오후에 누굴 만난다고 그랬어요? 바로 여기 기간, 상을 받았던 기간이죠. 이 기간의 executive director를 만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타라리는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상을 받은 기간에 소속됐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Thank you for your time yesterday. I wanted to tell you that my editor, 내 편집자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다. 라고 하면서 쭉쭉쭉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서 혹시 풀 수 있는 문제 풀어볼까요? 자, 29번의 정답 CFS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요, 알 수 있는 것보다 매년마다 개최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10번째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통 그런 거에 관련된 답이 나오는데 여기서 답이 되는 정답 29번 몇 번이죠? 그렇죠. 첫 번째 지문의 첫 번째 표현이 나옵니다. 10번째고 매년마다고 뭡니까? 15개. 작년 이래로 주구장창 뭔가 확장됐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어떤 기간이 많이 참가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2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자, 정답 뭐요? CFS가 뭐죠? 많은 멤버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15개가 작년부터 주구장창 늘었기 때문에. 자, 정답 A번. 30번의 정답 몇 번 되겠다? 우리가 issue, article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C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1번은 뭐 된다? 여기 레카스였나요? 참석 못하는 B번. 자, 32번에 우리가 arrange 했다. 만나기로 여러분들 agree 했다.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3번에 미스 리한테 물어봅니다. 자, 미스 리는 바로 마지막에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 나코스가 어제 만났던 사람이죠. 그 이 사람이 기간이죠. 엔조란 기간이 뭐 됐다? 상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정답 몇 번 되겠죠? 바로 A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럼 여러분 다 읽고 나서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어떤 지문의 흐름과 그 다음 5문제 중에서 내가 어떤 문제는 단일 지문, 뭐 첫 번째 지문, 어떤 문제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연계 지문이다. 그런 시험들 파악만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3중 지문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파트 7이었습니다. 자, 7월 31일 신토익 적중특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요 총 33문제를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자, 각 파트별로 제가 중요한 핵심 꿀팁 드렸죠. 우리 파트 5에서 잘 나오는 거, 그 다음 6, 7에서 신용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 잘 한번 보시고요. 틀린 문제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들 체크 바라겠습니다. 자, 7월 31일 다 시험 잘 보시고요. 저는 7월 30일 이후에 논란 종결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강남파고다 스타토익의 RC를 담당하고 있는 라수인 강사였습니다.